예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투자 위험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고 6등급 상품들이 아주 안전한 상품들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내 돈을 최대한 약정을 해둬야겠죠. 묶어둬야겠죠. 발행어음 약정식 이런 상품들에다가. 근데 그게 아니다. 금리가 뭐 동결되거나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 금리 ETF나 MMF 같은 상품에 가입을 해가지고 금리가 높아졌을 때 따라서 이제 높아질 수 있게, 따라서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두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하입니다. 12월달 저위험 상품 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늘 같아요. 첫 번째는 저위험 상품들 쭉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런 상품이 좀 괜찮은 것 같다. 두 번째는 최근의 경제 상황이 어떻다. 세 번째는 상품은 이렇고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 스스로 영상 보시고 이런 상품이 이런 상황이니까 나한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영상의 순서예요. 그러면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일단 6등급 상품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투자 위험 등급이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고 6등급 상품들이 아주 안전한 상품들로 분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등급 같은 경우는 증권사나 회사마다 측정하는 게 조금씩 달라서 완전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대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상품들은 아주 안전한 편이다. 예금자 보호는 없지만 예금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상품들입니다. 저위험 상품은 5등급, 6등급을 묶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6등급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품을 먼저 보자면은 12월 2일 기준으로 저희가 상품들을 다 체크를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선택지에 들어갈 만한 상품들을 이야기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상품은 CMA예요. CMA 통장 같은 경우는 입출금이 좀 편한 이런 장점이 있죠.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나무증권, 미래에셋증권이랑 네이버 연계된 거 하면은 3.3%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 무난한 상황인 거죠. 경조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는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발행어음이에요. 발행어음은 CMA 통장에서 발행어음형으로 투자하는 게 있고 발행어음을 따로 투자하는 게 있어요. 목돈 묶거나 하셨을 때 토스뱅크에서 한국투자증권이랑 연계한 그 상품이 지금 3.9%를 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찾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던데 그냥 토스 그 앱 들어가서 발행어음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발행어음들이 그나마 낮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어떤 단기간에는 RP형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긴 기간 보면 발행어음이 낮다. 세 번째, MMF도 있어요. MMF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고 너무 많죠. 1년 수익률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뭐 CMA나 또 발행어음이나 이런 것들은 약정식으로 가입을 하면은 만기가 있어서 수익률이 정해져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MMF 같은 경우는 1년 수익률 얼마다 이것만 보고 투자를 하면은 수익률이 변동이 이제 왔다 갔다 있다 보니까 3.6%라고 봤는데 내년에는 그만큼 안 나온다.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습니다. MMF를 활용해 보시면은 이제 주식 투자했을 때 이런 변동성 같은 것들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죠? 그래서 상품을 보면은 플러스 신종 개인용 MMF 2호 C-2 이런 상품이 1년 수익률이 3.67% 정도가 나왔고 그 뒤에 있는 게 한국투자 신종 개인용 MMF 3호 S 이렇게 돼 있는 상품이 있는데 3.66%죠. 총보수가 0.178%니까 보수가 좀 더 낮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포인트가 3.67%에서 총보수 0.235% 빼는 거냐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1년 수익률에는 보수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보수를 내서 3.67%를 수익률을 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 1년 수익률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3.67%를 주겠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과거 1년 수익률은 높을 수 있는데 보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뭐 MMF를 좀 활용해야겠다 하면은 보수가 좀 낮은 상품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1년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개인의 기호겠죠. 두 번째 또 헷갈릴 만한 거는 플러스 신종 개인용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C-2 이런 게 있고 한국투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S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 예전 영상 보면은 S인 걸로 투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S가 펀드 슈퍼마켓의 약자 같은 거예요. S 슈퍼마켓
해가지고 우리투자증권에서 펀드 슈퍼마켓을 인수를 해가지고 둘이 이제 합쳐졌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은 펀드 슈퍼마켓이라고 안 나오고 우리투자증권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구 펀드 슈퍼마켓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S 붙은 건. 근데 이렇게 C-E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E가 인터넷이란 뜻이에요. 온라인에서 되는 것들을 다시 E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여러분이 뭐 NH투자증권이든 뭐 한국투자증권이든 이런 증권사 앱에서 검색하셨을 때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S인 걸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펀드 슈퍼마켓 앱을 따로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다, 큰 차이가 없는데 나는 그냥 증권사 쓰던 거 쓰고 싶으니까 보수를 조금 더 감당하더라도 수익률도 괜찮았으니까 여기도 투자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확실히 보수 낮은 걸 선택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펀드 슈퍼마켓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시는 거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펀드 슈퍼마켓 광고 아닙니다. 네 번째, 이제 여기까지 비교를 해보면은 6등급 상품들을 다 비교한 거예요. 금리 ETF예요. 네 번째는 상품들이 아주 많아요. 타이거, 뭐 KOFR, 금리 액티브, 뭐 CD 금리 투자, KIS, 이거부터 쭉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사실 CD 금리나 뭐 금리 액티브 이런 금리 ETF 상품들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약간 신형으로 개발해가지고 나온 상품들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얘기했을 거예요. 뭐 다른 분들도 얘기했겠죠. 하여튼 근데 이런 상품들인데, 이 상품이 그냥 금융회사들도 뭔가 이제 현금이 좀 남거나 하면은 금리 ETF 넣어두는 그런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뭐 증권사의 파킹 통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1년 수익률이 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선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수익률 0.0 몇 %만 보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투자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이 리스트에서 6개월 이렇게 붙어있는 상품들은 신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상품에 투자하는 거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배워두셔야지 나중에 포트폴리오 투자할 때 써먹으니까. ETF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상품들은 수수료가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투자를 할 때 1년 지나고 나서 투자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뭐 수수료도 좀 적고 1년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품들이 여기 리스트에 보이죠? 제가 무슨 상품 추천하고 이러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다고 하면은 골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CMA 얘기했고, 발행업 얘기했고, MMF 얘기했고, 금리 ETF 얘기했죠. 이 상품 리스트 보시고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렇게 상품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 드릴 건 이제 경제 상황이죠. 경제 상황은 여러분들이 예적금만 하면은 경제 상황을 알 필요가 사실은 크게 없으실 거예요. 특판한다, 금리 높아졌다, 가입, 이렇게 하면 끝이니까. 대신 수익률이 계속 낮겠죠.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 퇴직연금 10년 평균 수익률이 2%래요. 다 예금만 해서 그렇죠. 코로나 때 제로금리 시대도 있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뭐 예금 가입하려고 하면 1%, 2%였잖아요. 특판이 2%였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10년 동안 이제 평균 내보면 2%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10년 전에 사회초년생이었다, 그래서 예금만 했다 이러면은 10년 동안 돈 불어난 게 20%, 30%밖에 안 됐을 거란 얘기예요. 복리 다 합쳐도. 나중에 노후가 됐을 때 아주 안타깝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위험 상품으로 넘어오면은 ETF나 MMF 같은 등락이 좀 있는 상품에 투자하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어떤지도 좀 알아야지 여러분들 실력 쌓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경제 상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위험 상품들 리뷰할 때 경제 상황을 짚어드리다 보니까 좀 연속되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구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안지안 같은 경우도 법인세를 내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가 잘 안 돼. 그럼 법인세도 줄어들겠죠? 그럼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받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세수라고 하거든요. 세금 수입이 줄어들겠죠? 이해되셨죠? 아, 회사가 안 좋으니까 세금을 덜 내게 되고, 세금 덜 낸 게 정부의 재정 적자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 10월 달에 세수가 전년 대비해서 12조가 감소했다. 기업 실적이 저조한 영향이 있는 것 같다. 매출은 늘었는데 경기 침체인 것 같다. 3분기 영업이익이 6% 떨어졌다. 3분기에 코스닥 상장사 절반이 적자다. 이건 아주 치명적인 거죠. 아니, 나는 지금 금리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무슨 실적 얘기를 하고 있냐, 나 주식 투자 안 할 거다, 이런 생각하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기업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업의 실적이 안 좋으면 정부나 한국은행 이런 데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기업의 실적이 진짜 안 좋아.
사람들이 막 구매도 안 해. 3초만 생각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미국에서 뉴딜을 해가지고 뭐 경제 위기를 벗어났다. 그런 것처럼 행정부에서 돈을 투입하는,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어떤 정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 한국은행,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통해서 금리를 낮춰주는 방법이 있어요. 금리가 떨어졌어요. 법인에서 대출한 대출 이자가 줄어드니까 순이익이 좀 많이 남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안지양이라고 쳐도 안지양이 100만 원 벌어가지고 이 사무실에 대출 이자로 뭐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근데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낼 돈이 2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대출 이자가. 나머지 10만 원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을 한다든지 뭐 비품을 좀 산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자를 떨어뜨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경제를 다시 살려주려고, 기업 실적을 좀 더 올려주려고.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아, 기업 실적들이 둔화가 됐구나.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려 준다든지 행정부에서 뭐 돈을 투입해 준다든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을 아마 하겠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큰 추세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기업들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해 준 거예요. 다시 복습할게요. 이런 기업들 실적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고 앞으로 막 전망이 안 좋고 이래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떨어뜨려 준 거예요. 제가 이 영상 찍고 있는 12월 3일 한 일주일 전쯤부터 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IMF에서 내년 한국 성장 전망이 아주 안 좋다.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한국은행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3.25에서 3%로 깜짝 인하했다. 이제 인하를 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가 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고 하면은 내 돈을 최대한 약정을 해둬야겠죠. 묶어둬야겠죠. 발행업 약정식 이런 상품들에다가. 근데 그게 아니다. 금리가 뭐 동결되거나 높아질 것 같다. 그러면 금리 ETF나 MMF 같은 상품에 가입을 해가지고 금리가 높아졌을 때 따라서 이제 높아질 수 있게, 따라서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두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여러분들 상황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뭐 별다른 돈 쓸 데도 없다 이러면은 투자도 좀 나서야 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나올 조금 더 위험한 뭐 장외채권이나 단기채권 이런 상품들로 눈을 좀 돌려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제가 1,000원짜리 강의로 만들어 놓은 이런 뭐 1,000원짜리 강의 보면서 뭐 포트폴리오 투자나 이런 데로 좀 넘어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근데 내가 당장 1년 뒤에 돈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묶어두는 게 좋겠죠. 경제 상황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해되셨죠? 본인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튜버가 이거 상품 추천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상품을 골라보자, 경제 상황 참고해가지고. 이게 먼저입니다. 오늘 영상 잔소리가 많았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